둘째가 지금 초딩입니다. 초등학교인데 배당금을 받고 있는 거죠. 와, 부자 아빠네 진짜. 예전에는 재테크는 돈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예금이나 할래. 라는 어떤 선택이 가능했었다면, 투자를 안 할 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 정말 금수저신 거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까먹으면 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실례지만 지금 어떤 주식들을 갖고 있는지. 주가가 폭락했을 때 합법적으로 증여를 아이들에게 2천만 원씩 해준다. 그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 원씩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 정말 좋습니다. 꼭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진짜 꼭 저는 하십시오. 진짜 최고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배당금으로 받는다고. 네, 삼성전자가 사줬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 앞에 3자 찍히면 증여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한테 이제 배당금 통지서가 오잖아요. 네. 분기마다 주는 거 아시죠? 매 분기마다 몇십만 원씩 돈이 와요. 와. 그러니까 이제 한돌 X를 채워서 그게 이제 6만 원 됐고. 주주인 거잖아요. 네, 주주인데다가 또 주당 배당금은 꾸준히 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주식의 재미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 배당 주는 주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래서 저라도 즐거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태어나 보니 아빠가 나에게 주식 배당을.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저렇게 일찍 시작해서 저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더 좋은 점이 미국 주식은 배당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P&G 같은 회사는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남자들 이 면도기, 질레트. 네, 여성분들 질레트 우리 회식 끝나고 식당에서 막 뿌려주잖아요, 옷에. 데오드를 아니야, 페브리즈. 그거 다 P&G 거예요. 이거 주식도 혹시. 네. 어마어마하게, 그거는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그런 펀드들을 가입시켜주는 것도, 그런 배당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사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아니요, 현금을 주고 걔가 사게 하면 되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찰을 주고, 그 녀석 계좌를 열어서, 어차피 미성년자도 계좌 열 수 있으니까, 계좌로 살 수 있게 해주면 되죠. 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첫째는 대학교에 이제 올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둘째가 지금 초딩입니다. 초등학교인데 배당금을 받고 있는 거죠. 와, 부자 아빠네 진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애기들 입장에서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식이라는 걸 너무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처럼, 재테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엄숙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로금리 시대라 예금으로는 저축을 해봐야 쌓이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 이제는 강제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노후빈곤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는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는 재테크는 돈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예금이나 할래. 라는 어떤 선택이 가능했었다면, 투자를 안 할 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 정말 금수저신 거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까먹으면 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주식을 안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모바일로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쉽죠. 네. 그런데 초보자들은 사실 사는 건 쉬워요.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렵거든요. 환율 급등할 때 파십시오. 환율 급등할 때. 바로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시장과 환율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환율 급등할 때 주가가 오른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는데도 주식시장이 막 폭락 안 하고 버텼던 시기는 2015년 한 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이,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환율 급등하는 시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팔고 떠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수급이 나빠지고, 수급이 나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용융자, 돈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마진콜을 받게 되거든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헬벨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의 정설이라고 부르죠. 전화 오는 거죠. 뭐라고? 저희 고객님이 저희한테 돈 빌려 가셨죠. 근데 담보로 제시하셨던 주식 가격이 빠져서 이제 추가적인 돈을 더 채워 넣으시거나 주식 담보를 더 제공하지 않으시면 내일 반대 매매하겠습니다. 반대 매매가 뭐냐면 자기들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격 불문 하한가로 던지는 게 반대 매매잖아요. 반대 매매가 3월 달에 말도 못하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3월 초부터 19일까지 그 바닥까지
우리나라 주가를 그렇게 폭락시킨 가장 주범은 반대매매였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주식할 때 제발 돈 빌려서 좀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 공부도 좋지만 환율 공부, 경제 공부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종목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불황이라도 안 빠져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시면 뭐 경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과거에 내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분이라면 사실 이 방송도 안 보실 거고요. 안 보죠. 그래서 저는 저조차도 27년간 이코노미스트를 했지만 경제 분석가 생활을 27년 했지만 종목 고르는 데는 완전히 형편없어요. 부동산만 잘 못한 게 아니라 주식 종목도 되게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기 은퇴해서 파이어해서 이렇게 편한 낮 시간에 이렇게 유아나운서 방송에서 출연할 수 있게 됐냐 그러면 결국 많은 실패를 했지만 깨먹는 걸 잘 관리를 해서 손실을 잘 억제하고 또 몇 번 안 되는 찬스에 달러를 팔고 한국 자산을 사서 수익률 관리를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근데 주식만 바라보지 말고 주식 시장이 어떨 때 강세를 보이는지 그걸 외환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보시면 좋다. 그래서 환율이 바닥에서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가 나올 때는 이거 왜 파는지 외국인이 파니까 환율이 오를 텐데 왜 파는지 더 나가서 미국 달러가 강세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게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떤 주식들을 갖고 있는지 여쭤볼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팔았죠. 저는 이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이 팔았냐면 2월달, 3월달 주가 폭락할 때 제가 이제 달러를 팔아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환차익을 실현하면서 달러 자산 보유하던 걸 팔고 한국 주식을 샀거든요. 아, 그게 현대차랑 현대차랑 삼성전자랑 동학개미. 동학개미에 저도 가담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열심히 사서 이제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5대5로 달러 한국 주식을 맞춰놓고 있는데 한국 원화 자산의 가치가 훨씬 올라가고요. 대부분의 자산이 원화 자산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쪽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 주식 더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한국 비중이 커져서 달러를 다시 지금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차익을 조금 실현해서 달러로 옮겨 타는 중에 아까 리츠도 사고 뭐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관심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비비고 냉동음식을 많이 먹어서 CJ 좋죠. 저도 CJ 제일제당 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CJ 저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생선구이를 요새 출시를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게 냉동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 그리고 또 제가 전기차를 타니까 테슬라를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테슬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뭘 사셨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사도 되나요? 너무 많이 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재미있잖아요. 재미로. 예, 저는 왜 현대차, 삼성전자를 샀냐 하면 환율 급등했다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이제 언젠가 모르지만 환율이 1,500을 가든 1,300을 가든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현대차, 삼성전자가 제일 좋을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출 기업이니까. 환이 이미 높아져 있어서 수출하면서 마진도 커지고 두 번째가 환율이 급등했다 떨어질 때라는 건 결국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공포가 좀 완화되고 좀 금융시장이 살아나는 징후가 보일 때는 대형주,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대형주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대형주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급등했을 때는 그런 주식을 삽니다. 기아차가 신차를 이제 유럽에서 하면서 너무너무 잘 내놓고 있죠. 네. 저도 주주로서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다음 차는 제네시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지나다니는데 제가 막 갈증이 나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차가 있어. 벤틀리인가 하고 봤더니 제네시스더라고요. 네, 지금 GV80 이야기하는 건데 보면서 물론 이제 저는 오래된 6년 이상 탄 차를 몰고 다니고 있는 저는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도 택시 타고 오셨잖아요. 네, 차 몰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서울 사는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주차장 찾는 게 일단 힘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들만, 범 같은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SUV 큰 차를 모는데
주차장에서 곤욕스러운 경우가 문 열고 내리지도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나라 또 콜택시 부르기에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차는 그렇게 많이 안 타서 오래 차를 사면 오래는 모으는데 운행 거리량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차에 대해서 별로 갈증이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현대 기아차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뭐 정말 테슬라도 좋지만 여기서 나오는 차들은 정말 저도 타고 싶은 갈증이 생길 정도라서 주식 잘 샀다 싶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기아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3, 4월보다 지금이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로 돈이 들어오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ETF로. 네. ETF로 사라. 그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종목을 내가 골라서 성공한 기억이 많으신 분들은 뭐 종목에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 같은 27년차 이코노미스트조차 종목 선정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집중하고 제가 잘 아는 종목을 제가 사는 건데 삼성전자, 현대차만 하더라도 요새 현대차가 특히 요새 올라서 그렇지 그 전에 이거 왜 샀나 하고 후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렇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네이버 카카오 없어요. 이게 제 실력이에요. 본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종목 고르는 능력이 뛰어나시면 종목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면 ETF 사도 재밌잖아요. 저는 제일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매수할 때는 환율이 급등할 때 맞죠? 그때쯤 사놓으면 좋죠. 왜냐하면 달러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팔면서 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저가 매수가 되는데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매매합니다. 한 달 이렇게 나눠서 산다는 생각으로 하면 언젠가 또 저점을 잡게 되는 행운을 찾을 수 있어서 그때 또 기분이 좋아지죠. 괜히 내가 또 잘한 것 같고. 여러분들 투자해서 사소하지만 성공의 기억을 많이 가지시면 가지실수록 더 행복해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인한 다음에 그날 밤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후회하며 밤잠 못 이루는 그런 걸 하는 거는 재테크에서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냐 생각합니다.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좋게 보냐 하면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글로벌 달러의 가치가 환율을 결정짓습니다. 글로벌 달러,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얼마 정도 환율이 외환시장에 거래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8조 달러. 미국 GDP가 20조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 거래하면 미국 GDP보다 더 많은 양이 거래돼요. 외환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 개입한다고 환율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통화 가치나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나라의 경제력, 체력. 그러니까 이 나라 망한다 그러면 환율 급등하잖아요. 지금 터키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는 건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펀더멘탈 좋은 나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환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국 내 경제의 펀더멘탈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의 방향입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오르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 연준의 그런 정책도 있었고 더 나가서 미국 달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경쟁자인 유럽이 최근 7,5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어려운 나라에게 무상으로 얹어주잖아요. 새로운 마샬 플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 경제에 대한 희망 전망들이 개선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이 원래 싼 건 알고 있었지만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거기 투자해봐야 내가 환 손실 나는데 뭐하러 투자해 이러고 있다가 미국 달러가 이제 약해지네? 왜 약해지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중앙은행이 돈도 많이 풀고 유럽도 좋아지고 경제가 세계 경제 좋아지네. 야, 세계 경제 좋아지면 어디를 사야 되지? 당연히 미국에 있는 아마존을 사야 되겠지만 아마존 주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 혹시 이런 거에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는 없어? 하고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TV 엄청 제일 많이 파는데 야 그러면 삼성전자도 좀 사봐. 이러고 돈이 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천수답이고 해외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되게 열심히 잘 봐야 되는데
지난 3월 19일 날 주가 바닥치고 오르기 시작한 것도 사실 미국에서 연준이 회사채 사준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미국 주가 오르면서 우리도 오른 거잖아요. 결국 글로벌 시장에 우리는 동조화돼 있는 데다가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덜 올랐죠. 거기는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는 뭐 2,300 이러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덜 올랐냐? 달러가 강세라서 그랬던 건데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으니까 원래 시장이 좋은데 수급 여건도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동학개미만 샀다면 이제 외국인도 좀 팔지 않거나 좀 사줄 가능성이 생기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